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는 소식과 이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반발 소식 등을 비롯한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에서 개최되었고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가 벌어지는 등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뉴스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의 진행 사항을 전하면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차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4월 22일 뉴스리뷰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러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24일이나 25일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크 섬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로 마체코라도 현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비핵화 과정에서 하나의 프로세스이고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 입장에선 좋다고 평가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지난 한미회담 결과를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4월 24일 뉴스리뷰에서는 이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다음 날 8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장대 사이로 숙소인 극동연방대로 이동했고 블라디보스토크역과 극동연방대 일대의 경비는 크게 강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이 논의될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고 전하면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놓고 대북 제재 강도를 완화하는 데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과 지역협력 의제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서 열차로 이동한 것은 양국 간의 전통과 우호 관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열차 운행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북러 밀착의 상징이 될 수 있고 김 위원장의 이번 철도횡단으로 북러 철도 연결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핫산역은 북한의 나진과 함께 북러 교역을 중심축으로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철도를 통한 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1대1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그리고 공식 연회순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회담 이후 두 정상 간 문서 서명이나 성명 발표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러시아가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에 재차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협력과 대북 지원도 예상되고 특히 김 위원장이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연장을 요청하고 이에 푸틴 대통령이 제재 우회로를 마련해 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26일 뉴스리뷰에서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부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문책성 인사이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공개 수행 대신 전체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직책으로 옮겨갔을 수 있다는 이 해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을 북미 대화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도 김 제1부부장을 포함한 전체 실무 라인을 조정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해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북한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완화 대신 체제 보장을 새로운 비핵화 협상의 상응 조치로 꺼내들 것을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전하면서
영변 핵시설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자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면서 북한은 제재 완화 대신 체제 보장, 정치적인 보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북한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는데 오랜 기간 미국의 위협을 강조한 북한 특성상 체제 보장이라는 정책 보상이 명분이나 내부 선전 측면에서도 유의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됐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중일 양국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저마다 철저하게 자국 입장에 맞춘 분석을 내놨다고 전하면서 중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육자회담 재개론에 곧바로 호응한 반면 일본은 회담 성과에 대해 평가절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무성 간부를 인용한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회담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라고 보도했고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육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일본, 한미일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하면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제에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이 심화되진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의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보도하면서 정상회담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적절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가질 수 있는 외교적, 정치적 영향에 비해 국내 언론들이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 보도는 중요한 사안을 시청자들에게 환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행사 일정 위주의 보도 형태는 이번 회담이 가지는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을 임하는 러시아나 북한의 기대나 회담 결과에 대한 양측의 국내 반응이나 입장들에 관한 보도들이 별로 없었고 이번 회담이 가져올 수 있는 외교적, 정치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일본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교적 사안에 대한 뉴스의 경우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맥락적 설명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적절한 주목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선거제, 공수처, 검경 조사권에 대한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여야 4당이 합의하고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박하면서 발생한 국회 대치 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 4월 22일 뉴스리뷰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며 국회 보이콧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논의에서 걸림돌이었던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난달 4당 정개특위 간사 합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4당 의원들 간 합의를 기초로 법안을 작성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각 당의 의총과 상임위 찬성 등 절차가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4당 합의에 대해 의회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까지 시사했고 황교안 대표가 당초 예정됐던 지방 일정까지 취소하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총력 추정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는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에 이른 데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이번 4당 합의안을 찬성한다는 글을 남기며 아쉬움이 많지만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4월 24일 뉴스리뷰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개특위위원회에서 교체하지 말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 위해 거세게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랑이 끝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의장실을 떠난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 증세로 인근 병원에 입원했는데 국회 대변인실은 완력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한국당은 문 의장이 동료원을 성추행했다며 문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4월 26일 뉴스리뷰에서는 여야 4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6탄 봉쇄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의 회장 봉쇄는 국회법 위반임을 지적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꿈쩍하지 않았고 사교특위 전체회의도 한국당 의원들의 인간 바리케이트에 막혀 대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야 사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전하면서 여야 사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전자위반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습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한 쟁점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사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대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누어지는 법안들이 관련되어 있고 국회 내 폭력적인 대치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높은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도 높았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의 상당 부분은 여야 의원들의 물리적 대치나 국회의장실과 회의실 점거 등의 폭력적인 사항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은 흔히 볼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보도 형태는 시청자들의 단순한 흥미만을 끌 수는 있지만 사안의 핵심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 대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쟁점 법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법안들과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양비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보도들이 충분하게 제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정치 주체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만을 말초적으로 제시하고 물리적 충돌은 나쁜 것이라는 식의 보도들은 일본 시청자들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불신이나 혐오감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서구열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8일 저녁 7시 20분에 방영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이 시대 우리 사회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한국 종자산업의 현 주소와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농가의 모습으로 시작됐는데요. 약 1,00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장미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철을 가리지 않고 수확이 가능해 이곳에서만 한 해 1억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데요. 이 장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 인기 많은 딥퍼플이라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딥퍼플이라는 품종입니다. 변유섭 농원 대표와 경기 농업기술원의 황규현 씨의 인터뷰를 통해 딥퍼플 품종의 장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되게 화려한 컬러를 나타내고 있고요. 줄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딥퍼플은 2014년 해외 품종으로 출원돼 현재까지 539만 주 이상 수출돼 로열티만 해도 약 11억 원이라는데요. 약 11억 원이라는데요. 오랜 시간 품종 개량과 수확량 개선에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든든한 수출 효자 품종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에 종묘를 판매할 정도로 화훼육종, 장미육종에 관한 기술이 발전돼 있다는 것과 국내에서도 수준 높은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자들이 자라나면 대형마트 식재료 코너에서 싱싱한 채소들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탁 위 음식들이 종자 경쟁 논리가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밥상에 여러 국가에서 온 종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땅에서 자랐다 해도 종자 주인에게 돌아가는 로열티는 엄청난 액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인데요. 국내산 종자 대부분이 외국 기업의 저작권이 넘어가 있어 소비되는 소비량에 따라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데요. 소비되는 소비량에 따라 우리는 로열티를 내야 하는데요.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킨도 외국 종자여서 한 마리 먹을 때마다 로열티가 외국 기업으로 나간다고 하는데요.
종자의 로열티에 관해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한국이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의존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안타까운 사건 때문이었다는데요. 이명표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자 회사가 M&A에 대해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이 많은 종자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IMF 이후 국내 토종 종자의 시장 점유율은 반 이상 줄었고 수입 종자는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 이상 줄었고 수입 종자는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질 좋은 종자가 한 해 농사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는데요. 농사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데요. 그래서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라 불린다고 합니다. 그 가치를 뽐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프리카 종자 3g이 금 3g보다 4배가량 비쌀 만큼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 산업의 전망도 밝다고 하는데요. 전망도 밝습니다. 세계 종자 시장의 규모는 2005년 우리나라 돈 약 28조 원에서 2016년 약 42조 원으로 10년간 약 1.5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1.5배 성장했습니다. 세계 종자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 30위 정도의 작은 규모라는 것을 표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종자들을 모아놓은 국립농업과학원의 종자은행인데요. 이곳에서는 농작물 종자를 수집해 특성과 목적에 맞게 중기, 장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관하고 있는데요. 품종 개발에 사용되거나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첨단 자동화 시스템까지 도입해 다양한 유전 자원들을 철통 보안 속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농업연구관 나영왕 씨의 인터뷰를 통해 종자는 한 번 잃으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한 종자의 복사본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존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4대 서구가 있듯이 다른 토종 특산품은 많지만 육종 역사가 짧고 기반이 열악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데요. 그 해결책이 바로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비록 세계 시장에서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10년간 약 5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투입된 사업입니다. 농수축산업의 모든 생명자원에서 우리의 종자 조건을 찾고 수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5개 사업단에서 선정한 20개 품목들이 총 89개의 프로젝트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는데요.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물 유전 자원을 이용해 생긴 이익을 자원 제공 국가와 공유하기로 한 나고야 의정서가 2017년에 시행됐다는데요. 나고야 의정서가 2017년에 시행됐는데요. 이 협약은 식물, 동물을 비롯해 바이러스와 미생물까지 모두 이익 공유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두 이익 공유 대상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생물 자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드 보복처럼 작정하고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로열티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복처럼 작정하고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로열티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1992년부터 채소 종자 6종 개발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한 업체를 찾아갔는데요. 그중 한창 크고 있는 양배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유전자 하나하나를 조합해 수작업으로 교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씨앗을 받기 위해서 교배를 하는 것을 하는 건데요. 양배추 연구 육성만 35년째, 다양한 종자들을 확보하며 국내는 물론 수출까지도 가능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수출까지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버섯연구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상당량 수입해왔던 버섯이었지만 이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다양한 품종의 버섯들로 수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버섯들이 국내외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장성이 약한 느타리 버섯은 품종 개량을 통해서 저장성을 높이고 저장법과 저장 필링을 찾아 적용해 수출할 때 배로 30일 정도 이동해도 버섯 상태가 괜찮다고 합니다. 저장 필링 등을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서 적용을 해서 해외에 수출하는데 배로도 한 30일 이상 가도 버섯이 괜찮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느타리 버섯은 전국의 70% 이상 생산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 맛과 효능이 다른 품종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상품성과 시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성과 시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서구열 학생은 이번 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종자 산업의 중요성과 어떻게 생산되고 관리되는지를 통해 몰랐던 상식도 알 수 있었고 씨앗 하나의 가치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 정말 실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서구열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적위원 18인이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입 정치에 의한 신속 처리한 건 지정 독립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 법안이 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고 경쟁적으로 무더기 고발전에 나서면서 이 정치적 후유증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이 극심한 진통을 겪은 선거법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제와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상당히 진통이 좀 많았는데요. 먼저 과정을 좀 짚어주시고 또 언론의 보도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2개월이 지난 지난달 25일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극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안과 사무실에 몰려든 한국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법안 접수에 연거푸 실패하자 팩스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팩스로 들어온 법률안 뭉치를 빼앗아 무위에 그쳤습니다. 물리적 방해의 시작은 사보임이었습니다. 한국당 의원 1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사법개혁 특위에 새로 보임된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이 감금 상태에 있다고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방해로 사무실 밖을 나서지 못하다가 한국당 의원들이 길을 터준 뒤에야 사무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30일 새벽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도 전날인 29일 자정에 임박해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 개최에 반발해 회의장 앞을 일찌감치 막아서면서 표결 저지에 나섰지만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채 장소를 변경해 강행된 회의를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지난 25일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26일자 사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려는 의원을 의원회관 방에 가두고 의원과에 몰려가 법안 접수를 막는가 하면 팩스로 접수되는 법안을 탈취해 파손하고 아예 팩스 기기를 부수기까지 했다면서 폭력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9일자 사설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서 망치와 빠루가 다시 등장하고 사보임 신청서 팩스 제출, 국회의장의 병상 결재, 법안의 전자제출 등 새로운 날치기 수법까지 등장했다면서
여야 사당의 비정상적인 절차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치 상황에 시선이 모이다 보니까 이 법안 내용에 대한 보도는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이제 비판도 있는데요. 개정안에 대한 보도 내용은 좀 어땠습니까? 네. 패스트 트랙을 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줄여서 225석으로 하고 권역별 비례 의석을 늘려 75석으로 해서 고정 및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야 4당 합의안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핵심인데, 바른미래당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30일자 사설에서 꽉 막힌 전국을 뚫으려면 민주당은 제1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끝까지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의 경기 규칙을 주요 경기 참가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는 없다면서 협상을 주문했습니다. 한국당도 여당의 입법 추진을 모두 막겠다는 기세 싸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검찰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인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30일자 사설에서 선거법 개정이 4당만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합의를 통해 개정되는 게 최선이라면서 4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야 하며 자유한국당 역시 정치개혁의 요체인 선거제도 개혁을 마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5월 1일자로 15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도 지난 29일 올라와 지난 5월 1일 기준 24만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청원글을 올린 이는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서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여야 지지층을 중심으로 청원 참여 바람이 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어서 빨리 좀 국회 정상화가 돼야 할 텐데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좀 어떤 보도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수십 년을 기다려온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자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사당을 강하게 규탄하며 장내외 투쟁을 병행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법안을 빨리 처리하면 계산상으로는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선거제 개혁과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특히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 개정을 제1야당인 한국당의 참여 없이 고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 4당에는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야 4당이 일단 패스트트랙의 안건들을 태운 만큼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뒤 한국당과 결국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놓고 향후 어떻게 협상을 벌이는지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